자, 우리 생선을 품격 있게 즐길 수 있는 요리인 것 같은데요. 허브 브로스 도미구이. 자, 브로스라는 말. 네네. 뭐 형제인가요, 브로? 네. 네, 브로스라고요. 네. 이제 맑은 이런 국물 요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허브를 갖다가 이제 약간 습처럼 끓여가지고 이제 얘를 갖다가 향만 남긴 다음에 건지는 아예 없는. 아. 네, 그래서 약간 되게 맑은 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브로스라고. 네네, 브로스라고 하네요. 합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허브 브로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아실 것 같아요. 요거는 많이 보셨을 허브인데 파슬리. 파슬리. 네네, 파슬리. 요거는 많이 좀 장식으로 많이 사용을 그렇죠, 하시고 예. 좀 허브를 많이 활용하시진 않는데 요것도 훌륭한 이렇게 향을 낼 수 있는 육수가 될 수 있어가지고 좀 사용을 할 거고요. 네. 요거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브 중에 크레송이라고 하는 크레송. 건데요. 네, 혹시 왜 피자 위에 생 이렇게 채소 들어간 올라간 것들 있죠. 루꼴라 네. 같은 거. 아. 네, 그게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는 그런 채소인데 이 크레송도 그런 채소 중에 하나여서 약간의 이런 그 쓴맛이 나는 그거의 매력을 좀 느끼신다 그러면 요 크레송 되게 좋아하실 크레송이라고 부르고요. 네네네. 네. 요거는 이제 한국말로 치면은 물냉이라고 하셔가지고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냉이? 네네, 물냉이 좀 주세요. 네네. 죠 저는 이렇게 얼핏 봤을 때 베이비 채소랑 좀 비슷해가지고. 네, 맞아요. 혹시 그런 걸로 대용으로 올려도 대체를 되나요?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제가 지금 크레송이라던가 말씀드렸던 루꼴라 자체가 그 약간의 쌉싸름한 그런 맛이 나는 그런 채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채소들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슬리는 꼭 좀 사용을 해주시고요. 네. 나머지는 베이비 채소를 사용하셔도 별로 무관할 것 같긴 아, 해요. 그렇군요. 네, 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네. 네, 우선은 요것들은 그냥 요 허브들은 준비된 허브들은 좀 줄기들이 좀 이렇게 길게 있는 것들만 손으로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요. 이렇게만 그냥 씻어가지고 물기만 제외해 주시면 되고 크레송 같은 경우에도 잘 씻어서 그냥 물기만 제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요거는 이제 요거 샬롯이라는 걸 좀 다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샬롯이요? 네네. 얘는 네, 이건 뭐죠? 양파 사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양파보다 훨씬 더 단맛이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양파보다는 굉장히 갓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양 요리라던가 아니면 향을 같은 거 낼 때 소량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양파보다는 소량을 사용하시더라도 향이 잘 우러나올 수가 있어서 그럴 때 샬롯을 좀 사용을 하시면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좀 잘게 다져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좀 올려놓고요. 여기 냄비를 하나 준비를 해서 하고요. 여기에다가 물을 물을 좀 넣어줄 거예요. 물을 넣어주고 아까 양을 말씀드린 저희가 크레송이랑 지금 이렇게 파슬리가 있는데요. 이 양의 반 정도만 제가 그 레시피 드린 양의 반 정도만 이렇게 넣어서 크레송과 파슬리를 먼저 넣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샬롯. 네. 야, 오늘 이렇게 재료들이 네.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훨씬 드네요. 마늘이 조금 들어가주게 되면 되게 내가 알던 맛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좀 넣고 좀 이따가 보신 다음에 나는 그래도 조금은 매운맛이 좋아하시면은 청양고추를 갖다가 조금 툭툭 다지셔서 지금 요때 넣으셔가지고 향을 갖다가 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좀 그냥 팔팔 끓여줄 건데요. 제가 미리 조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여기 좀 준비를 조금 해놨어요. 몇 분 정도 이렇게 끓여주면 되나요? 우선은 이 상태에서 팔팔 끓이신 다음에 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린 양에는 20분에서 30분 정도 하시면 되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그냥 양을 갖다가 조금 더 많이 넣어주시면 좀 더 빨리 우러나올 수가 있어요. 네. 우선은 얘를 갖다가 먼저 여기 있는 거를 채로 좀 건져서 이 육수만 좀 사용을 할 거고요. 네, 나머지는 처음 거는 조금 걸러서 좀 내줄게요. 그래서 이게 브로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맑은 육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건지들을 우선 조금 빼내주실 건데요. 지금 이 국물의 향이 굉장히 구수한데요? 네, 맞아요. 네. 여기에다가 이
육수를 걸러낸 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부어주시고요. 일단 남은 크레송이랑 파슬리를 좀 더 넣어주는 거예요. 자,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 이걸 갈아주나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갈아주는 거예요. 오. 이게 특별히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아까 그냥 그러니까 물에다 넣고 이제 차를 우려내듯이 한번 이렇게 다 우려내줬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다시 좀 생크레송이랑 파슬리를 넣어가지고 우리 왜 샐러드 드실 때랑 아니면 구운 채소 드실 때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네, 그래서 생거에 대한 느낌도 주고 또 그 프레쉬한 그 생거에 그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브에 다시 또 나올 수 있도록 향과 그다음에 영양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갈아준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쿡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허브를 우려낸 물에 남은 허브를 또 갈아주시면 훨씬 신선하고 진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조금 갈아주신 다음에 이 상태로 조금 더 우러나올 수 있도록 좀 놔둘게요. 이제 요거랑 같이 곁들일 수 있는 가니쉬를 조금 해볼 거예요. 같이 곁들이면 요리할 수 있는 걸 좀 가니쉬요? 네. 네. 가니쉬는 뭔가요? 네, 이렇게 왜 음식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갈비찜 같은 거 보면 저희도 잣을 갖다 위에 좀 올려준다거나 예. 아니면 이렇게 겉절이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라고 통깨 같은 거 그렇죠,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위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핀 꼽아준다는 생각으로 고명. 네, 고명. 네, 고명을 고명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니까 제가 이거 아는 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니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여기 지금 준비되어 있는 레몬을 좀 활용할 거고요. 네. 그거랑 함께 지금 무를 좀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제가 냉장고에서 무를 좀 꺼내올게요. 네. 자, 요리를 할 때 이제 맛있게 올라가는 게 이제 또 고명이라고 하는데요. 전문 용어로 가니쉬. 네. 자, 이렇게 무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좀 여기서 도와주시겠어요? 네. 집에 혹시 이렇게 멜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은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좀 동그랗게 좀 모양을 만들어 볼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세요. 여기. 지금 예쁘게 안 되는데요. 그래도 잘 하셨어요. 요거 그냥 제대로 그냥 힘을 갖다가 정확하게 주시고 네. 이렇게 돌아가는 것만 보면 이렇게 제대로 맞아지는지만 보시면서 이렇게 물을 돌려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자, 이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한 다음에 거기 준비되는 물 좀 주시겠어요? 네. 요거를 미리 좀 익혀줄 거예요. 익혀준 다음에 바로 그냥 접시에다가 음식 다 된 상태에서 접시에다가 올려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좀 넣어주시고요. 네. 이쪽에 있는 이 정도의 한 설탕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무의 단맛을 갖다 또 올려주는 역할을 해줄 거고 이건 화이트 와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향이 무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요. 여기 물이 조금 끓는 거 기다리는 동안에 네. 같이 갈 수 있는 레몬 껍질을 레몬 껍질. 네, 또 조금 손질을 해볼 건데요. 과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몬 이렇게 보시면 레몬 향이 다 이렇게 지금 껍질에 이런 노란 부분에 지금 나와 있는 건데 네. 요거를 감자칼을 갖다가 뭐 이용하셔가지고 해도 좋고요. 최대한 요걸 갖다가 과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 지금 하고 있는데 최대한 요런 하얀색 부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많지 않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사실 이런 레몬들은 네. 뭐 반을 잘라서 뭐 즙을 짠다거나 네. 그렇게만 먹어봤지 네. 껍질을 벗기는 것도 생소한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저희가 지금 허브 이제 육수가 지금 육수를 사용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같이 들어가게 되면 요게 제스트라고 하거든요. 네, 요걸 하실 때 좀 잘게 넣어가지고 같이 넣어주시게 되면 그 육수에 향이 우러나가지고 굉장히 상큼한 맛을 줄 수 있게 돼요. 그럼 지금 이 레몬의 껍질을 사용하려면 레몬을 또 깨끗이 또 세척을 해야겠네요. 네, 요 레몬이나 아니면은 채소들 같은 거 씻으실 때 요즘에 제일 좀 안전한 방법으로 많이들 쓰시는 게 베이킹 소다 이용을 하셔가지고 베이킹 소다 잘 씻어주신 다음에요 물기 제거하셔도 되고 베이킹 소다가 없으실 경우에는 식초 있죠. 식초에다가 물을 좀 희석시켜가지고 거기 좀 담궈 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좀 걱정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금 레몬 껍질을
조금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아니면 요 레몬 껍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리에 사용하셔도 좋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즙 내신 다음에 네. 남은 경우에는 이렇게 행주 삶으시거나 그럴 때 좀 같이 넣어서 삶으시면 좀 약간 하얗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아까 그 화이트 와인이랑 설탕 넣어서 지금 끓이고 있는 지금 물이 거의 다 조금씩 끓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그냥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무가 그냥 익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다음에 요 향들이 배일 수 있을 때까지만 한 지금 요 정도 크기로 하시면 한 3분 정도만 3분 정도 네, 좀 끓여주시면 되고요. 취향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걸 할 때 드실 때 완전 무른 무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덜 익어서 식감이 있는 무가 좋아서 한 3분 정도만 끓여준 다음에 그래서 준비를 할게요. 끓는 동안 네, 끓는 동안에 자 이제 도미를 사실 오늘 만드는 음식이 네. 허브 브로스 도미구이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도 네. 너무 생소해가지고요. 네. 그냥 허브 육수를 곁들인 도미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손님들 오시기 전에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도미를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셔가지고 미리 조금 이렇게 재워 놓으시면 나중에 손님들 오시자마자 그러니까 육수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무도 다 삶아 놓으신 다음에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도미만 그냥 살짝 구워가지고 다 익힌 다음에 같이 가면 생각보다 손님 맞이가 쉬울 것 같네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소금과 후추와 근데 올리브유도 보이네요. 네, 지금 올리브유를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재워 놓을 거예요. 앞뒤로 이제 재워 놓을 건데요. 이렇게 좀 해서 놓으시면 이제 고기가 그래도 아무래도 좀 단단함이 좀 고기보다 덜 하잖아요, 생선이.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해 놓으시면 고기도 좀 단단하게 그러니까 흐트러지지 않게 구우실 때 좀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자, 이제 무가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푹 익히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냥 식감이 살아있게 이렇게만 요 무가 이제 고명으로 쓰이는 거죠? 네, 맞아요. 요거 무랑 그다음에 저기 레몬 껍질 잘라놓은 게 사용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무를 네. 가니쉬까지 저희가 만들어 봤고요. 네. 이제 도미 차례인가요? 네, 이제 도미를 좀 구워주면 되는데요. 자, 아까 저희가 좀 재워놨잖아요. 여기에다가 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좀 더 둘러주시고요. 네. 조금 이렇게 나면 이건 고기랑 다르게 너무 센 불에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올리브유가 조금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네. 올리브유를 올리신 다음에 바로 야, 올라가자마자 도미가 그냥 확 어우 껍질 쪽을 먼저 해주셔가지고 네. 생선은 너무 오랫동안 구우시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때 불세기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맨 처음에 불을 갖다가 이제 달구실 때는 센 불로 해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도미가 올라가자마자부터는 바로 한 중간 불 정도에서 해주시는 게 안에까지 다 익고 더 맛있게 익히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올리브유가 싫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올리브유가 이렇게 향은 줄 수는 있지만 발화점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게 좀 탈 수가 있으니까 만약 그게 싫으신 분들은 포도씨유 가지고 해주시면 가장 좀 편안하게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생선들도 좀 많이 드셔주셔야 몸에도 좋거든요. 네, 그리고 제철 생선 드셔주시는 게 사실은 요즘처럼 겨울철에는 요즘에 방어도 한참 또 유행이었고 지금은 도미가 그래도 방어보다 좀 오랜 시간 동안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좀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생선도 거의 다 익은 것 같고요. 네. 불을 끄고 그냥 여기서 잔열로 네. 마지막까지 다 익을 수 있도록 잠깐 놔둔 다음에 네. 그 사이에 저기 다시 한번 저 육수 있잖아요. 네. 그걸 한번 걸러내서 마지막 간까지 하는 거 먼저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거 좀 체에 좀 이렇게 걸러주세요.
지금 걸러내놓은 요 육수에다가요. 육수에다가. 네, 마지막으로 소금, 후추, 설탕 간을 할 거예요. 소금. 그리고 후추. 이때 흰 후추 사용을 해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설탕을 아주 조금만 요만큼만 넣어주실 건데요. 이렇게 넣어주셔야지 좀 밸런스가 맞춰져서 훨씬 더 안정적인 맛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완성 접시 주시고요. 네. 틱 씨가 여기에 브로스를 원하시는 만큼 조금 다는 말고 좀 네. 부어주시면 돼요. 브로스를 먼저 붓나요? 네네, 먼저 부어주시면 돼야 이게 많아야 맛있나요? 적어야 맛있나요? 어느 정도 촉촉한 감만 촉촉하게. 유지시켜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색깔이 참 예쁘네요, 정말로. 더 부어야 될까요? 아니요. 너무 많이 부었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커서. 그렇게 해서 먹으면 네. 이렇게 브로스가 많을수록 허브 향이 더 많이 돌아서 아. 네, 풍부한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도미를 넣은 다음에 위에 한 번 더 부어도 되나요? 네, 그래도 되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도미. 야, 도미가 바다에서 헤엄치는 느낌이에요. 네. 진짜로요. 자,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아까 저희가 준비한 아, 뭐라 그랬죠? 본명 뭐라 그랬죠? 무 가니쉬. 아, 가니쉬. 가니쉬. 네. 가니쉬를 가니쉬, 이거 어느 나라 말이에요? 프랑스. 프랑스. 가니쉬. 자, 이렇게 조금. 확실히 가니쉬가 들어가니까 예쁘네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도미는 네. 레싱 중인 거죠? 네, 근데 지금 바로 드셔도 좋아요. 아, 그래요? 생선을.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위에다가 레몬 제스트 조금 올려주시고요. 요 위에 레몬 좀 한번 네, 뿌려야 한번 되나요? 뿌려주면 더 맛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생선의 맛과 모양을 업그레이드 시킨 허브 브로스 도미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허브 브로스 도미구이,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허브 밑국물과 남은 허브를 함께 갈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더욱 신선하고 진한 맛이 난다는 사실. 진한 허브향과 부드러운 식감에 엄지쳐 허브 브로스 도미구이로 품격 있는 겨울 브런치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